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3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기각이 됐는데 당초 예상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것, 이 87일 만입니다.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곧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더욱 높아졌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이 평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한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을지 좀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탄핵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덕수 선거 결과로부터 한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을 유출을 해놨습니다. 두 가지. 이 하나는 각하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더기 탄핵 소추를 했죠. 이재명이 탄핵 소추를 30건, 최상목 된 것까지 포함해서 30건을 발의를 해서 그중에 13건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론이 나왔는데 이 소수 의견으로서 각하가 처음 났습니다. 자,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하나의 옵션이 새로 생긴 거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외에 각하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 각하라는 옵션이 어쨌든 직무 정지에서 해제가 돼서 직무 복귀를 하는데 기각보다는 좀 덜 깔끔하기는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잔물을 남기는 나중에 또 이 탄핵안을 재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깔끔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은 어쨌든 직무에 복귀를 해서 그때부터 상황 정리를 잘 하면은 결국은 기각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각하가 처음 나왔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파 재판관들이 4명이 똘똘 뭉쳐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좀 붕괴되는 조짐을 보였다. 일단 정계선만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은 일단 나타났습니다. 정계선 고립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각하가 처음 나왔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원래 인용 아니면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만 계속됐죠. 그것이 인용파 4, 기각파 4.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을 할 때 4명이 인용 의견, 4명이 기각 의견. 그래서 인용파 4, 기각파 4 이렇게 분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인용파는 그 문형배, 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분류가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기각파가 바로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렇게 됐는데 마치 굳건할 것 같았던 그 이 양쪽 대치 구도가 이 각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거가 결국 각하로 갈 수도 있다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최상목까지 하면은 본회의까지 보고를 하고 하게 되면은 발의 기준으로 하면은 30번, 무려 30번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의 방탄 목적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공직자에 대해서 그중에서 13건이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9건, 오늘 한덕수 총리 건을 비롯해서 9건이 전부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9대0, 구전 전패, 이재명은 구전 9패를 했습니다. 오늘로서.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9명이 다 기각이 됐는데 그중에서 7명은 전원일치입니다. 9대0 아니면 8대0. 그때 9명일 때, 헌법재판관 9명일 때는 9대0. 전부 다 전원일치. 그리고 8인 체제에서는 8대0. 전원일치가 됐고, 전원일치가 안 됐는데 인용에 필요한 6명이 확보가 안 돼서 기각된 사례가 2번 있습니다. 9번 중에서. 7번이 전원일치고, 한 번은 최근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됐는데, 인용이 6명이 필요하니까는 기각이 됐죠. 그 전에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한번 그 탄핵 소추가 돼서 선고가 나왔는데 그때 인용이 그 4, 기각이 5. 그래서 인용이 또 역시 6이 안 돼서 그때는 구인체제였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전원 일치로 기각이 다 됐는데 이 상황 보시면은 하나 그 특이한 게 있죠. 각하. 그러니까는 아예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하를 한 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기각 5, 인용 하나, 각하 2 이렇게 나왔죠. 기각 5은 이 문형배, 그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김영두 그리고 인용 1명, 유일하게 인용을 주장한 정계선이 있고 각하가 2명이 나왔습니다. 이 정형식, 조한창 이 2명이 각하가 나왔는데 이 각하 의견을 낸 이유는 바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겠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 전망이 하나가 되어 왔었던 것이 한덕수 총리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킬 때 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2개가 있고 국무총리로서 탄핵 사유가 3개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2개가 있으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기준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려면은 제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제적위원 가반수면 되니까는 151명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192표를 받았습니다. 탄핵 그 소추안이 찬성 쪽이. 그러면은 200석 기준이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죠. 소추안이 그 부결된 거죠. 그런데 그때 우원식이 이 국무총리로서의 기준, 그러니까는 151석이다 해서 192표를 받았는데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권한쟁의 심판까지 신청을 했고 오늘 만약에 이것을 그 받아들여서 헌재가 이것을 각하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죠. 각하가 되면은 이 최상목 대행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 이것도 무효 아니냐. 최상목이 임명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했는지 어쨌든 오늘 각하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전체 다 선고 결과는. 그런데 소수 의견 비슷하게 2사람이 각하 의견을 낸 거죠. 이 우파 진영입니다. 정형식, 조한창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는 것은 새로운 옵션이 포함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각하 의견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각하를 하면 잠보를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직무에 복귀하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도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조한창, 정영식이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무효다. 투표가 192표로 탄핵이 선고가 된 것, 통과가 된 것이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직위원 법원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다. 이것도 절차적 문제죠.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각종건의 어떤 그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됐다. 협박을 받았다. 해요를 받았다. 그리고 공작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도 다 다뤄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어긋난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 추가된 각하라는 옵션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일종의 한덕수 예고편이라고 하면은 한덕수 오늘 선고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새로운 옵션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기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에 5명이 기각 쪽에 섰는데
유일하게 이 기각 쪽에 쓴 사람 중에서 좌파로 분류되던,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파로 분류되던 이 문형배, 정정미, 이미선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는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오늘 인용을, 유일하게 오늘 인용을 주장한 정계선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소위 말하는 인용파가 굳건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굳건하게 뭉쳐 있지가 않은 것이 오늘 또 확인되었습니다. 문영배는 그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좌파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소수 개별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문형배는 가담하지 않았죠. 그렇게 보면은 인용파 4인 체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에서 그때도 정계선 혼자 이렇게 인용을 주장할지는 알 수 없고 아마 그때는 더 많은 좌파가 5명까지는 그 주장을 해도 이것은 기각됩니다. 이 6명이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4인 인용파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그것을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정계선이 끝까지 고집하는 정계선이 고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4사람 중에서 각하 쪽으로 또는 기각 쪽으로 돌아설 좌파 성향의 재판관 4명 중에서 지금 정계선을 빼고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중에서도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살짝 힌트를 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5대3으로 오히려 그 기각이 5, 인용이 3 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이 평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과연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게 이거였죠. 12상 비상계엄 당시 요건 미달 국무회의를 개최를 했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가담, 묵인, 방조를 했다. 이게 헌법과 개헌법 위반이다. 이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계선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엄이나 소위 말하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위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상황에서 이것도 심리 대상이 됐지만은 결국은 이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때는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그 선고문이 나올 것이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든 이 한덕수 총리 부분에서는 이 국무회의 부분 뭐 이런 것들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처음으로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나 기각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긍정적 시그널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처음 각하 의견이 나온 것 그리고 정계선이 고립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서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